행정절차법 조문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신고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신고는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본래적인 신고하고 변형적인 신고가 있다 그랬다. 그죠? 본래적인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변형된 신고는 수리를 요한다. 이렇게 해야겠고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학자들 간의 차이는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형식적 심사에 한한다 이런 견해가 있고 실질적 심사까지 포함한다 이런 견해가 있다. 그지? 나는 개인적으로 형식적 심사에 한한다에 동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리의 거부는 처분성을 갖는다는 거지, 그지?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래서 전통적인 신고에 대한 구분법은 이분법이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처분성이 없다. 처분성이 없다는 말은 항고 쟁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다 이런 뜻이다, 그지? 근데 최근에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하나 생겼다, 그지? 2008년도에 중요한 판례가 나오는데 종전에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이렇게 이해했었다, 그지? 이게 판례 입장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2008년도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도 처분성을 갖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그지? 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처분성이 있더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 이제 2008 뭐 판례 번호 그죠? 이게 2010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2011년도에 요 비슷한 판례가 하나 더 나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건축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 효과가 있는 건축 신고는 인허가 효과가 있는 건축 신고는 이건 뭡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이건 2011년 판례란 말이야. 이건 2010년 판례. 차이점은 뭡니까? 이런 걸 이제 보통의 건축 신고라 그래.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지 않는 보통의 건축 신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지? 사실 있잖아. 2010년 판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요 건축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교수도 있고요.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 이게 이제 홍 교수님, 그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분의 견해고. 다른 분들은 수리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수리의 신고의 유형이 세 가지가 생기는 거지, 그지? 하나는 뭐야? 수리를 요하지 않고 처분성도 없는 거, 수리를 요하고 처분성이 있는 거, 수리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성이 있는 거, 그지? 그래서 이게 3분설이라는 거야. 그래서 2분설과 3분설이 있다, 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끝. 자, 그래서 신고는 여기까지 합니다. 각자 책을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고 그러면 되겠어.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지난 시간 대강 봤으니까 넘어가고 절차상의 하자 봅니다. 행정절차의 하자. 이 하자라는 개념은 있잖아. 하자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하는 개념인가 하면 실체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지? 실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야. 진짜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데 하자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 관건인데 말이야. 절차상의 하자도 실체상의 하자와 동일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포인트죠. 예. 절차상의 하자가 뭐냐? 독자적인 취소 사유가 되느냐 뭐 이런 말이지, 그지? 절차적인 하자가 독자적인 취소 또는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야, 그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른 구분을 한번 해보잔 말이지. 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다, 그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둘 중에서 말이야, 하자가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뭘까 하는 점이지, 그지? 예. 어떻게 생각해요, 소영이? 어떤 행위에서 하자가 더 중요할까? 절차상의 하자가. 기속행위에서 더 중요하다, 재량행위에서 더 중요하다. 재량행위에서 더 중요하다. 맞아? 아니야, 맞아. 재량행위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지? 예. 재량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어떤 판단을 내려도 사법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절차를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지? 그래서 재량행위에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취소의 사유가 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이렇잖아.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다시 절차를 거치고 해도 결론이 같단 말이야, 그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징계하는데, 그지? 이 사람을 처벌하는데 이 사람이 비위 사실이 있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어. 그런데 뭘 안 했어요?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 다시 변명의 기회를 줘도 결과는 똑같은 거지, 그지? 그런 경우에 절차상의 하자를 독립된 이런 뭐 하자의 사유, 취소나 무효 사유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지, 그지? 자, 하나 더. 절차에 대한 법적인 관념은 두 가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지? 대륙법계는 절차는 어떻다 그랬어요? 절차는 그 자체로 법이 아니다, 그지? 실체에 기여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런 관념이 있다 그랬고, 그지? 영미법계는 절차 그 자체의 법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그지? 절차는 그 자체로서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그랬단 말이지. 그래요.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독자적인 취소 사유인가에 대해서도 소극설과 적극설이 있겠지, 그지? 예. 요 소극설의 입장을 취하는 게 어디 입장일까? 대륙의 입장이겠지, 그지? 독일에서는 있잖아, 소극설이야, 그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는 독립된 취소 사유가 안 될 거다라는 거지, 그지? 적극설은 주로 영미의 입장이 되겠지. 예. 우리나라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디와 더 가깝다 그랬어요? 예, 영미와 가깝다 그랬지, 그지? 뭐 그런 이야기야, 그지? 또 우리 판례도 여기 입장이다, 그지? 오케이. 책 보시면, 노트 보시면 있잖아, 255페이지 이런 거 있잖아. 절차상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그래서 셋째 줄 보세요. 그런데 하자가 취소 사유에 거치는 경우 당의 절차만은 이유로 독자적인 취소 사유가 되느냐? 즉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적으로는 적법한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그지? 이것은 불가 변력이 있는 기속행위에만 주로 문제가 되더라, 그지? 재량행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은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지.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할 수도 있다, 그지? 치유한다는 말은 뭐야? 병을 고친다는 말이잖아, 그지? 그 험이 있었지만 험을 보완해 주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후 치유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판례는 적극설을 취해서 사후 치유를 인정한다, 사후 보완을 인정한다, 그지? 다만
무효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 구체적인 문제 보자. 처분 전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처분 전에 의견 진술 절차를 줘야 되잖아, 그지? 의견 진술 절차를 두지 않은 경우는 어떠냐, 그지? 의견 진술 절차상의 하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주긴 줬는데 불완전하게 준 경우 있잖아, 그지? 뭡니까? 그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짧다거나 아니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는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지, 그지? 서면을 통해서 통지해야 되는데 구두로 통지했다거나 아니면 뭐 보름 정도의 그 자료 수집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일주일만 줬다거나, 그지?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수집 그런 경우가 어떨 거냐, 그지? 예. 결론은 어떻습니까? 판례는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았다면 하자로 보지 말자는 거지, 그지?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뭐 크게 부족하지 않았으면 치유될 수 있다. 치유될 수 있다. 나중에 다시 기회를 또 주면 된다는 거지. 이유 제기, 이유 제시 등의 하자. 이유 제시는 언제 하는 거야? 처분 시에 하는 거지, 그지? 우리 행정 절차는 어떻다? 사전 통지하고요, 청문회 기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처분하면서 이유 제시를 하잖아.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하자는 언제까지 치유할 수 있겠느냐, 그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행정 쟁송을 제기하기 전에, 야 이거 적어도 다툼이 있기 전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 두 번째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 쟁송 제기 전과 행정 소송 제기 전은 뭐가 달라요? 행정 심판 과정이 있지, 그지? 행정 심판 과정을 어떻게 본단 말이야? 행정 작용의 일부로 보는 견해지, 그지? 아직도 그건 행정편에 있다 말이지. 행정 소송 제기 전이란 말은 행정 심판할 때라도 치유하면 된다는 거지, 그지? 아직도 공이 행정의 편에 있으니까, 그지? 그다음 마지막 견해는 뭡니까? 마지막 견해는 쟁송 종결 시설, 그지? 쟁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판결 나기 전까지 하면 된다는 거지, 그지? 예. 쟁송 종결시란 말은 사실은 이 말하고 똑같아. 구두 변론을 종결하기 전까지, 구두 변론이 다 끝나고 나면 판결이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판결 전까지 하면 된다, 이런 말이겠지. 그리고 안 된다, 이런 견해도 있고, 그렇지? 자, 절차상의 하자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차상의 하자의 효과는 사실 뭐 이렇게 유형별로 여러 가지를 적어놨지만 뭐 의미 없습니다, 그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지? 또 판례가 이런 기준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야? 그 노트에도 보시면 필요한 하자, 필요 절차인 경우는 무효 사유로 보는 게 좋겠다, 그지? 근데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필요 사유라도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무효 사유로 보자는 건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지? 예를 들어서 있잖아, 우리 하자의 성계할 때 이런 거 배웠습니까? 대집행할 때는 맨 처음에 계고라는 절차를 거친다, 그지? 계고는 뭡니까? 계고는 자진 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언젠가 강제 철거가 들어간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절차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건 대단히 중요하겠지. 그래요. 계고를 하지 않으면 계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장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비용을 징수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계고가 중요하다 말이지. 계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강제 징수할 때도 독촉이라는 절차를 거친다, 그지? 야, 너 돈 안 내면 강제로 징수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독촉하고 나서는 뭔가 압류합니다, 그지? 압류. 그 다음에 공매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정산하게 되는 거지, 정산. 이런 절차인데, 독촉이나 계고나 법적인 성질도 비슷하고 이것이 갖는 법적인
지위도 비슷하단 말이야, 그지? 이런 경우에 계고나 독촉을 거치지 않은 것의 하자의 효과는 어떠냐? 독촉이나 계고는 필요 절차다, 그지? 예. 그러면 독촉이나 계고를 거치지 않은 이런 대집행이나 강제징수의 효력은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무효라고 말하는 게 좋겠지, 그지? 필요 절차니까 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그래.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취소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지? 무효 사유는 아니다, 그지? 예. 근데 판례가 재밌는 게 있잖아. 그 징계와 같은 요런 사유들 있잖아, 그지? 개인 사람한테 미치는 직접적인 그런 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의 하자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고요. 이 대물적인 거지 주로, 그지? 이런 것들은 조금 절차의 하자를 덜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판례가. 어쨌든지 학설적으로는 무효라고 보지만 판례는 취소라고 본다, 그지? 물론 이거는 판례는 없어. 이 판례를 유추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은 없고 조금만 있네. 자, 그 다음에는 정보 공개해 봅니다. 정보 공개. 예. 자, 정보 공개는 이제 행정 절차법 끝머리에서 대개 설명하는데, 정보 공개 이 자체를 사실은 길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보 공개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지, 그지? 예. 자, 행정 정보 공개야, 그지? 제목이. 그래서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이 스스로 만든 정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창설한 정보가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내가 얻어서 갖고 있는 정보도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행정이 스스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으면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그지? 그럼 공개 대상이 된 자료의 형태는 어떤 거냐? 전자적인 정보도 되고요, 수기 정보도 되고, 그죠? 또 뭐 그림, 파일, 기타 등등 뭐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된다, 그지? 자, 기본적인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행정 정보의 기본적인 대상은 누굴까? 국민이겠지, 그지? 국민이야. 외국인은 기본적인 정보 공개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법령이 특별히 인정하면 되겠지. 행정정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상 국민이고요. 외국인은 세모로 하자, 또 X로 하면 그렇네. 다른 법에서 인정한 경우 할 수 있다, 그지? 자, 헌법적인 근거는 뭐냐 그러면 정보공개의 헌법적인 근거. 헌법적인 근거는 뭐 같아요? 알 권리가 되겠지. 알 권리. 자, 요거하고 관련해서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하지만 옛날엔 중요했던 판례가 있어요. 어떤 판례가 있는가 하면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 판례라는 게 있어. 정보공개 조례.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 그래. 이 조례라는 것도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그지?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 뭐 할 때 배웠어요? 구체적 규범 통제 이런 거 할 때 배웠지, 그지? 요런 조례를 말이야. 조례를 구체적인 사건이 개입 없이,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조례에 대한 위법성, 위헌성을 대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의뢰하는 거, 요거는 뭐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추상적 규범 통제에 해당된다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그래.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 판결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청주시에서 말이야, 청주시 의회에서 정보공개 조례라는 걸 만들었는데 요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있잖아. 법률에 근거 없이 만들었어요. 법률에 근거 없이. 자,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
더우니까 좀 잠 온다, 그지? 그치? 나만 그런가? 잠 오는데. 오도관? 맞나? 그래요. 오도관, 어떤 조례, 어떤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거 내가 예전에 했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치사무라는 게 있고요.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있거든. 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어떤 게 있을까? 안 했나 그런 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 했습니까? 했대. 그 중에 조례를 제정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무는 뭐예요 그러면? 셋 중에.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중에서. 아,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요. 장종은 어우, 바로 옆에 앉았네. 그래요. 네 생각 어때요? 단체위임사무? 아, 그래요. 아까보다 하나 더 낮았어. 마지막 최동원한테 물어볼게. 네, 어때요? 조례를 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무. 조례랑 친하지 않은 사무야, 그지? 기관임 사무야, 그지? 그래. 자꾸 하니까 맞잖아. 세 번째. 자치사무는 조례하고 친한 사무야. 조례라는 것을 만드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 행정학 시간에도 조례 이런 거 배우나? 지방행정 이런 거 시간에, 그지? 그래요. 조례라는 것은 법의 일종인데 그 지역적인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자치사무에 제일 적합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단체위임 사무는 말 그대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사무라서 기본적으로는 덜 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 사무가 구분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만큼 이렇게 섞여져 있는 형태고요. 기관위임 사무는 국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위임하는 사무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위임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전혀 없나?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조례하고 친하면 안 돼. 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무인데 우리는 이래 안 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조례는 있잖아. 조례는 제정의 한계, 조례 제정의 한계는 뭡니까?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 조례는 어떤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 조례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런데 조례 중에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 조례가 있다, 그지? 어떤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벌칙을 제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죠? 예. 그래요. 그러면 봐봐. 정보 공개를 하는 행위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인가가 관건이었겠지. 그렇지? 그렇잖아. 정보 공개 조례가 위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보 공개함으로써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령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이 말은 뭡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아니면 그것과 상치되는 법령 규정만 없으면 된단 말이야. 그지? 예. 그래서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잖아, 법률에. 그래서 된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대부분이야 뭐야? 어쨌든지 이거는 뭡니까? 합헌 결정을 받았다, 그지? 합헌 결정. 법률에 근거 없이 제정한 조례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근데 어쨌든지 이제 그 밑에 보면 각국의 입법 예라고 나와 있는데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 10개 정도 되고요. 다 공개법을 갖고 있어요. 주요 내용 보시면 정보 공개의 정의, 정보 공개를 하면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수기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는 공개의 방법이야. 공개의 방법은 뭡니까? 열람, 복사물의 교부 이런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공 이렇게 되겠지. 복사해서 줘도 되고요, 열람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자문서로 이렇게 쏴줘도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A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하고 B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조합해야지 만들어지는 정보. 이런 거는 공개 대상이 안 됩니다, 그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 정보 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힘든 게 있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달라 그러면 주기 쉬운데 그 정보를 이렇게 가공해야지 만들어지는 정보들 있잖아. 뭐 통계를 내야 된다든지, 그지? 그런 거 내놔라, 그지? 그런 건 본인이 내야 되겠지. 정보 공개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 행정 아니면 의뢰인, 누가 부담하는 게 맞겠나? 복사비가 많이 들어, 한 5만 원. 누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정부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자가 부담하는 게 좋겠어요? 바로 답 못한다. 이상하다. 누가 부담하는 게 좋겠노? 정부가. 그래. 그럼 얼마나 좋겠나, 그지? 청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다. 어떤 정보는 있잖아. 정말로 이렇게 양이 많은 정보도 있어. 뭐 수만 페이지를, 그지? 청구자가 부담한다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네. 청구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간단한 거는 거기서 해주겠지. 뭐 몇 페이지짜리는. 근데 그게 이제 비용을 수반하는 거라면 청구자가 하는 게 맞겠죠. 대상 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도 있어. 어떤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가 하면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외교와 관련되는 정보. 이거는 사실은 뭐 말 안 해도 삼척 동자도 알겠지, 그지? 근데 요런 정보는 조금 헷갈리는 게 있지. 아직 작성이 완료되지 아니한 정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 아니면 조사를 하고 있어. 결정이 안 났어. 마지막에 조사하고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잖아, 그지? 결론이 나지 아니한 정보.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 요 과정 중에 있는 어떤 회의록을 달라,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가 하면은 나중에 뭐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 그지? 그다음에 그 정보 안에 개인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 그런 정보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민감한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해. 민감한 정보. 영어로는 뭐라고 쓰겠어? 센시티브한 정보라 그래. 이런 정보 중에 특히 범죄력, 개인의 병력, 이런 거는 더 민감하지, 그죠? 그런 거는 고도로 민감한 정보라 그래. 고도로 민감한 정보. 그거는 앞에 수식어 붙습니다. highly sensitive한 information이라 그래. 다 이건 뭡니까? 이 영미에서 온 거 그대로 쓰니까, 그지? 그거 번역해서 민감한 정보, 고도로 민감한 정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 공개는 또 있잖아. 세 가지가 있어요. 결정이 공개 결정, 비공개 결정, 그 다음에 부분 공개 결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일부만 공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내용을 이렇게 까맣게 지워서 공개해도 돼. 개인에 대한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은. 근데 사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에 대해서 달가워할까, 달가워하지 않을까? 안 달가워하지, 그지?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되도록이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결정을 내주기를 바래요. 근데 정보 공개의 기본적인 원칙은 있잖아요. 정보라는 거는 정보가 갖는 속성은 기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되도록이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보 공개 대상의 범주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사람의 감정을 자극한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많이 하는 게 그 인권위원회의 정보 공개 심의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조사하다가 A라는 참고인이 그 청구인을 막 욕한 내용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 저질이고 성정이 나쁘고 뭐 그런 거는 공개 요청을 하는데 공개를 하면 뭡니까 그 결론하고는 별로 관계 없으면서 감정을 자극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라서 비적절하다, 뭐 공개가. 자, 그래 어쨌든지 자 공개 신청을 하고 그죠? 공개 신청을 하고 며칠이야? 열흘인가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개 신청을 하고 열흘 이내에 이제 공개 여부 결정을 해야 돼요. 열흘 이내에. 그런데 20일 동안 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그지?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한다. 이래 돼 있어. 근데 다만 요 열흘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은 어떤 규정이게 사실은 훈시적인 규정이야, 그지? 열흘 이내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비공개 그래 전자적인 공개도 있고요. 비용 부담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지만 뭐래 돼 있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 결정을 했어, 공개 여부 결정을 했어. 그럼 뭐 하겠어요?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된다, 그지? 이의 신청. 요건 조금 설명할게. 자, 불복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의신청, 요거 이제 일단 기본적인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 방법 일반론을 설명합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건가 하면은 얘는 처분청한테 하는 거예요. 처분청한테. 일반론은 설명한다 그래서 지금 처분청한테 하는 거고요. 요거는 임의주의야. 임의주의라는 거는 뭐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있잖아. 열기주의의 적용을 받아요. 열기주의의 적용을 받는다는 말은 문장에, 그지? 법문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분청할 대상으로 하고 임의주의, 열기주의가 적용이 된다, 그지? 행정심판은 여러분 다음 학기에 배우지만 이것도 이제 임의주의야, 그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얘는 그런데 개괄주의를 택합니다, 그지? 개괄주의. 개괄주의를 택한다는 말은 법에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하면은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해.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대개 처분청보다는 조금 상급에 있는 기관이 하는 게 보통이고요. 행심위라고 써서 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임의주의, 개괄주의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거지, 그지? 법원에서 하는 건데 요거는 개괄주의를 취한다, 그치? 이것도. 여기는 임의주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요 임의주의라는 요 말은 소송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이런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뭐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거 했고요. 그래서 자기가 공개 신청한 기관에다가 이의 신청할 수 있어. 이의 신청했는데도 거부됐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런 말이야, 그지? 그러면 심판으로 가는데 이거 조금 설명할게. 왜냐하면 설명 안 하면 할 게 없어 여기서. 여기는 있잖아. 심판에는 취소 심판을 할 수도 있고요. 의무 이행 심판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있잖아. 행정소송에서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취소소송이라는 걸 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거부 결정이지, 그지? 비공개 결정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공개 거부 결정이지, 그지? 공개 거부는 하나의 처분이지. 그래서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있잖아. 여기서는 취소 소송이 제일 적당해요. 얘가 제일 유효한 그런 수단이 돼. 예. 왜냐하면은 취소 소송에서 성소해가지고 취소 판결이 난다. 취소 판결이 나면 행정한테는 적극적인 처분 의무라는 그런 기판력이 발생해요. 기속력이 발생해. 기속력이란 말을 몰라도 되고, 어쨌든지 취소 판결이 나오게 되면 행정은 적극적으로 처분해야 돼. 적극적인 처분 의무가 뭡니까? 공개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공개 처분을 해야 돼. 재밌는 건 있잖아. 똑같은 유형인데 소송이 아니라 심판에서는 요 적극적인 처분 의무는 없어요. 성소를 하더라도 있잖아. 여기서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인용 재개를 받더라도 적극적인 처분 의무가 강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오는가 하면 공개를 신청한 상태로 되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구제수단 아닌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게 유효한 구제수단인가 하면 의무 이행 심판, 요걸 통해서 승소를 하면 적극적인 처분 의무가 생겨. 그래. 그래서 얘는 세모야. 얘는 불완전한 구제수단, 얘는 완전한 구제수단. 사실 지금 과정에서는 이거 충분히 이해 못하겠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배우면 이제 그때 한 말이 무슨 말이었구나, 그지? 그래요. 다는 못해 어차피. 정보보호는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 개인의 그 밖에 주요한 행위 형식이야, 그지? 그 밖에 중요한 행위 형식. 지금까지 배운 게 뭡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뭐야? 뭐에 대해서 주로 배웠어요?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로 배웠다, 그지? 행정행위가 행정의 대표적인 행위 형식인 거야, 그지? 행정의 대표적인 행위 형식이 뭐냐? 행정의 전형적 행위 형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행정행위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거 아닌 거 어떤 게 있느냐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지?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배운 행정계획이나 행정 절차나 이런 거는 그런 뭡니까? 그런 거는 뭡니까? 행정 작용의 부분이긴 하지만 수단적인 거에 불과한 거지, 그지? 우리가 배우는 행위들은 뭡니까? 법률적인 행위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직접 행정이 수행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 계약을 한다거나 지도를 한다거나 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의 행위 형식이라고 하고요. 행정의 계획이나 절차 이런 건 행정의 행위 형식이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뭘 배웠다? 행정행위, 행정처분을 배운 거고요. 앞으로 배울 게 행정처분이 아닌 행위 형식. 예를 들어서 처분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는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계약, 공법상 계약은 어떤 게 있는지, 행정지도는 뭔지,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사법 뭐 이런 것들을 차례로 배우게 되겠지. 그래요. 사실 우리의 학습 목표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어디까지 배우면 좋겠니? 문서봐. 응? 우리는 어디까지 배우면 되는가 하면 사실 있잖아. 이번 학기에는 벌과 강제 앞까지 배우면 됩니다. 벌과 강제 앞. 다음 학기 이제 벌과 강제부터 맨 뒤까지 행정부 미시간이 그지. 그래서 다 해가. 다 해가. 이 집은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이게. 어쨌든지 다 해가니까 뿌듯하지, 그지? 그지? 그래요.
참고로 행정법 2는 있잖아. 행정법 1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지? 예. 행정법 1은 어렵지만 할만하잖아. 그지? 그치, 성은? 그래. 이 행정법 2는 아이 괜히 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행정법은 참 재미없는 학문인 것 같아. 예? 재미없잖아, 그지? 예. 행정법도 재미있으려면 있잖아. 사례를 많이 하면 재미있습니다. 근데 사례를 많이 하려면 이론을 알아야지 사례를 하지. 그지? 그래서 요거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두 번밖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더 듣고 싶은 사람은 이제 정책학과나 이런 데 와서 들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밖에 행정행위, 오늘 할 거는 있잖아. 오늘 할 거는 다단계 행정행위를 하겠다. 다단계 행정행위 안 나온다. 다단계 행정행위라는 게 있어. 다단계 행정행위. 다른 말로는 단계별 행정행위라 그러기도 해. 자, 어떤 느낌이 와요? 다단계 행정행위라는 말은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여러 번 이렇게 연속해서 이루어져야지 최종적인 행위까지 오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말한다는 거지, 그지? 예. 자, 다단계 행정행위로 이제 이야기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있잖아. 첫 번째는 확약이라는 게 있어. 확약. 확약 우리 들어봤잖아, 그지? 민영아, 뭐 할 때 들어봤어요? 뭐 할 때 나왔어? 확약이라는 용어가. 신뢰보호 원칙 할 때 나왔잖아, 그지? 약속은 신뢰하고 관련이 있잖아, 그지? 그래요. 확약이라는 거 배웠고요. 두 번째는 뭔가 있는가 하면 예비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비결정. 예비결정.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부분허가라는 게 있어요. 허가를 부분적으로 내주는 거야. 네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가행정행위라는 게 있어요. 가행정행위. 가는 뭐야? 임시적인 행정행위야, 그지? 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 요거는 사실 우리가 많이 봐. 우리가 그 아빠가 세금 낼 때 말이야. 세금 낼 때 먼저 뭐 하게 하는가 하면 네가 세금 신고하고 신고한 만큼 세금 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진 신고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가행정행위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부 결정이 있어요. 내부 결정. 자, 이 다섯 중에 있잖아. 우리는 일부는 좀 미리 배웠다, 그지? 이 중에서 행정행위가 아닌 거 고르기. 행정행위가 아닌 거 뭐 있어요? 5번 행정행위가 아니야, 그지? 내부 결정 옛날에 배웠잖아, 그지? 1번은 이제 아닌지 긴지를 오늘 배울 거고요. 그래서 차례로 뭔지 하겠습니다. 자, 확약부터 하자. 확약은 있지. 확약은 딴 거 다 빼고 핵심적인 요약만 합니다. 어떤 처분을 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야. 처분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야. 예. 그런데 있지, 이 약속에는 구속력이 있어요. 요게 확약의 개념이야. 처분을 미리 약속하는 데 있잖아. 그 약속이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예외가 있어. 근데 예외가 어떤 경우에 사정 변경이 있으면, 상황이 바뀌었어. 사정 변경이 있으면 구속력을 주장할 수 없게 돼요. 예. 자, 했다. 확약은 처분을 미리 약속하는 것인데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그지? 그런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더라는 게 확약의 개념이야.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확약은 처분인가 한번 해보자. 확약은 처분인가? 아니야, 요 하기 전에 있잖아. 하나 더. 유사개념만, 유사개념.
이 비슷한 개념으로 있잖아. 비슷한 개념으로 행정법 교과서에 보면 교시라는 게 나와요. 교시는 이게 무슨 교자?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자. 요거는 보일 시자예요. 그죠? 가르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지? 예. 교시라는 말 우리 잘 쓰나? 안 쓰지. 그지? 어떨 때 써요? 누구하고 이거 어울리는 말이야? 그런 말 익숙하지 않구나. 예, 방공교육을 오래 받은 나는 앞에 뭐가 생각나는 수령님이 생각나. 그렇게 익숙하게 들었단 말이야.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지? 독일 말로 쓰면 있잖아. 이런 말이야. 아우스쿰프트. 요거는 사실 있잖아. 뭔 뜻인가 하면 이거는 안내.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야. 정보 제공하고 교시하고 같아요, 달라요? 뉘앙스가 훨씬 더 권위적이지, 그지? 예, 그래요. 요거는 누가 번역했게?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서 우리 따라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 교시라는 표현. 아우스쿰프트는 안내 또는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그지? 네, 행정부 교과서들에서 보면 유사 개념으로 교시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야. 아우스쿰프트라는 거하고 좀 다르다, 그지? 아우스쿰프트는 이런 거야. 내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구청의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어. 야, 내 이런 사업 하려는데 허가 날까? 물어봤다, 그지? 그 공무원이 이거 돼. 그래, 그거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래서 뭡니까? 안내하는 거. 그런데 구속력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가벼운 안내야, 그지? 가벼운 대화 안에다. 그래서 뭐 하고 다른 거야, 그지?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속력도 없다는 거지, 그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잖아. 실내보호 원칙에 얘는 아우스쿰프트는 실내보호의 대상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내보호 원칙의 대상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실내보호 원칙의 대상은 어떤 거야? 정민아, 실내보호 원칙의 대상은 어떤 거야? 아니, 대상이 어떤 거냐고. 실내보호의 대상이 되는 행정의 작용에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처분이 있겠지, 일단. 그치? 그 다음에 계약도 대상이 되나? 되나 안 되나? 돼요. 지도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지도. 안 될 것 같아? 실내보호는 있잖아. 행정의 작용, 거의 모든 행정의 작용이 다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야? 그 다음엔 요건의 이야기가 되겠지, 그지? 어땠노? 행정의 공식적인 의견의 표명이야, 그지? 공식적이어야 돼, 그지? 공식적인데 명시적이어도 되고 묵시적이어도 돼, 그지? 근데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이어야 돼요. 얘는 뭐야?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실내보호 대상은 아니야. 자, 그러면 유사 개념 했고요. 그럼 두 번째 할 건 있잖아. 처분성의 여부야. 처분성의 여부. 처분성의 여부, 긍정설, 부정설. 그래요. 종명이. 확약의 개념이 이렇다면 확약은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죠? 예. 종명이의 견해 처분설. 그래요. 장은아.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에요? 예, 처분설 하나 더, 2명. 김관호, 처분이 아니야. 어? 긍정설이 하나 더. 그래요. 긍정설 너무 많은데. 성호, 처분이 아니야. 그래. 그래. 왜 처분이야, 그러면 성호야? 왜 처분이야? 구속력 있게 약속하는 거라서, 그지? 그래요. 처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나 의무의 변동을 갖고 오는 건데, 그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지? 구속력이 약속이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다, 그지?
그래요. 그래서 처분설 있어요. 그죠? 학설 중에도 처분설이 뭐 사실 이 두 견해가 있잖아. 어느 한 쪽에 이렇게 쏠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비등비등합니다. 예, 그래요. 판례는 왜 안 나오는 거지? 판례는 있잖아. 부정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 이것도 교과서마다 달라. 어떤 교과서에서는 판례가 긍정설이다 이렇게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 근데 대부분 판례는 부정설이라고 말하는 교과서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판례도 긍정설을 취한 경우도 있고 부정설을 취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왜 판례가 이때는 긍정설을 취하고 저때는 부정설을 취하냐? 이거는 있잖아. 사실은 그 대상 내용이 확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례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확약이기 때문에 처분이다. 확약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 이런 표현 안 써. 판례는. 그냥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성격을 나름 분석한 다음에 처분이다 아니다 말하거든.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그 중간 과정을 확약으로 보는 학자 안 보는 학자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그지? 그래요. 자, 어쨌든지 그래 대체적인 설명에 따르면 처분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지? 근데 요거는 법을 오래 하면 아마도 처분이 아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약속하는 것하고 그 자체는 좀 구분하는 게 법적인 경향이야. 그러니까 그 단계에 온 거하고 그 전 단계이지만 100% 연결이 되더라도 그지? 또 어떤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정이 변경되면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처분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인 것 같은데 요 말도 사실은 할 말은 있어요. 만약에 처분이다 그래도 중대한 사정이 바뀌면 철회할 수도 있거든. 그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그지? 어쨌든 처분이 아니다. 그지?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처분이 아니라는 말은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확약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방법은 없다 이런 뜻이야. 예. 처분이 아니다의 의미는 뭐라고? 이거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잖아, 그죠? 항고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취소를 다툴 수 없다 말이야. 취소를 다툴 수 없다. 예. 다툴 수 없다. 예. 그런데 왜 학자들은 말이야 취소를 다툴 수 없게 처분이 아니다라고 말할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취소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 자, 예비 결정 두 번째. 요거는 또 어디서 사실 또 나오는가 하면 있잖아요. 요 부분은 여러분 행정쟁송법 보면은 이게 행정쟁송의 대상이냐 아니냐 처분성을 다투는 부분이 나오거든. 거기서 또 한 번 더 합니다. 처분이다 아니다 같은 이야기 또 한 번 더 해. 예비결정은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는 사전결정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그래. 아파트 사업. 자, 3,000세대짜리 아파트를 이제 지으려고 그래. 3,000세대짜리 아파트 설계하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설계비 3,000세대. 아니 너무 많이 쓴다. 10억은 안 들지만 돈 많이 들어. 억대는 들 거야. 근데 내가 설계하는 사람들 보니까 있잖아. 설계하는 사람들은 막 아파트 설계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나? 그래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다 이렇게 전산화돼 있어서 자료가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지? 거기 조금씩 고쳐요. 다른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게 다 돼 있어 나와. 파나 어디 가면. 어쨌든 쉽게 보는 생각보다. 근데 이제 대단히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지, 그지? 설계도를 준비한다거나 또 제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지? 그래서 허가를 받기 전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단 말이야. 근데 내가 몇 억을 들여서 설계를 해갔는데 이 아파트 건축 허가가 안 난다면 많은 손실이 오겠지. 그래서 미리 예비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야, 내가 이런 아파트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될 것 같아? 라고 미리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예비 결정입니다. 그래서 예비 결정은 주로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대단위 사업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수행 여부에 대해서 미리 허락을 받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인데 예비 결정에 관해서는 알아둬야 될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는 있잖아. 첫째는 구속력 여부야. 구속력 여부라는 건 뭐에 대한 구속력이겠어요? 예비 행위가 있으니까 뭐 있겠어? 본 행위가 있겠지, 그지? 예비 허가가 났으면 본 허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본 허가에 대한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지? 예.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웬만큼은 있어야 될 것 같지? 그래요. 근데 판례는 있잖아. 판례는 본 허가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라고 말해요. 없다. 구속력이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있잖아. 예비 결정에서 판단된 사항은 본허가에서는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고요.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에서는 예비 결정에서 판단한 사항도 본허가에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야. 그래서 이것은 구속력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두 번째는 예비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있잖아. 본 허가, 이 허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서 본처분이라고 할게. 본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치? 예비 허가만으로는 본처분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건축에 관한 예비 허가라면 건축 집 짓기 시작 못한다는 뜻이야. 예비 허가만으로는. 자, 부분 허가는 있지. 말 그대로 부분 허가는 부분적인 허가입니다. 그지? 예. 부분 허가는 예컨대 이런 거야. 자, 요새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지? 내일부터 전기값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예. 그 이유는 뭐야?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지? 실제 이유는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문 닫았잖아, 최근에, 그죠? 부실한 자료를 써서. 그러니까 이제 전기값이 오르는 거지, 그지? 전기를 많이 쓰기를 탓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데 대한 통제를 잘하는 게 더 필요하겠지. 우리나라는 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구간별로 6개 구간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맨 아래 구간하고 맨 뒷 구간하고 이 뭡니까? 킬로와트시라 그러나 단위를 구간의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날 것 같아요? 맨 아래 구간하고 제일 싼 거는 뭐 55원인가 뭐 그래야지, 그지? 1킬로와트당. 맨 뒤에 거하고 저경이 얼마? 추측한데. 아니, 그러니까 몇 배? 5배? 10배? 그죠? 10배. 14배 차이 난다 그래. 건거하고. 이게 뭡니까? 쓰지 말라는 거지.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 허가. 여기에는 있잖아. 3가지 정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네. 첫째는 뭡니까? 건축 허가라는 거 필요하고요. 그지? 두 번째는 시설 허가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영업 허가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있잖아. 그지?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잔 허가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지? 그런 경우에 부분 허가를 이렇게 이제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이야. 예. 그래서 부분 허가의 특징은 있잖아. 부분 허가의 특징은 이 말 그대로 본 처분 행위의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 처분 행위를 일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지? 예. 책에 보면 이런 거 나와. 272페이지. 원자력법상 원자로 시설 부지에 대한 사전 승인. 원자력법상 원자로 시설 부지에 대한 사전 승인의 법적인 성격은 뭐냐? 그지? 사전 승인 그러니까 뭐 같아요?
사전 결정, 예비 결정 같잖아, 그지? 근데 얘는 뭘 할 수 있대? 그 뭐 보면 있잖아. 사전 결정인지 부분 허가인지 논의가 있다. 내용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사전 부지 승인이 나면 제한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의 성질? 부분 허가의 성질을 갖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전 결정의 성질과 부분 허가의 성질을 모두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지? 그래요. 그 다음에 가행정행위. 피곤하니까 시간이 더 안 가네. 가행정행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있잖아.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그지?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사전에 신고하게 해서 신고에 의한 과세액을 정하는 방법, 그지? 그런 게 이제 가행정행위야. 근데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 다시 본처분을 다시 하겠지, 그지? 예컨대 보세요. 겁부 영역에서 보조금 지급 영역에서 가겁부 결정을 하면서 종국적인 겁부 결정의 효과를 유보하는 경우. 두 번째, 침해행정 영역에서 과세 관청이 상대방의 신고에 따라서 잠정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하나 더 있네, 재미있는 거. 직위해제가 가행정행위다 이렇게 봤다, 그지? 예. 요거는 있잖아,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죠. 직위해제는 징계 아니야. 직위해제는 징계 아니야. 징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우리 행정법의 입장인데 실제로는 징계 아니야. 실제는 징계야. 예? 직위해제는 어떨 때 합니까? 큰 비위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그 비위 행위의 대상자라고 인정이 돼. 최종적인 결정은 안 났지만은 아주 농후한 상태에, 아주 농후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내립니다. 주로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내리는가 하면은 징계 중에서도 중징계 의결이 가능한 사람. 중징계라는 건 뭐야? 정직, 그 다음에 해임, 파면 요 세 가지를 중징계라고 그래. 경징계는 감봉, 견책과 같은 걸 경징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중징계 의결이 될 사람한테 직위해제를 합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뭡니까? 종국적인 처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의 입장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뭐 이게 징계 처분 아니라고 하는 게 행정법계의 이론인데, 근데 징계 처분이지, 징계 처분. 실제로는 징계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지, 그지? 우리도 저거 할 때도 배웠잖아. 직위해제하고 파면의 관계는 하자가 성계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했잖아, 그지? 그래, 직위해제가 가행정 행위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는 거지. 가행정 행위의 성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잠정적이긴 하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로서 단독행위, 권력적인 단독, 즉 행정행위 처분으로 본다. 가행정행위도, 그지? 그래서 이 중에서 행정행위 아닌 건 1번하고 5번이네. 2, 3, 4번 행정행위로 본다, 그지? 다만 행정의 종국적인 결정이 나오면 그것으로 흡수된다. 가행정행위, 본행정행위 흡수된다, 그지? 그때는 가행정행위의 결정 내용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 효력인 불가변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또 가행정행위의 허용성에 대해서는 긍정설, 부정설, 재량행위에만 가능하다는 설이 있으나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그치? 확약 등과의 구별. 확약과 같이 장래에 대한 단순한 약속이 아닌 잠정적이긴 하지만 직접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가행정행위는 종국행위가 나오면 이로써 대체되나 예비결정과 부분 허가는 한정된 범위에서 종국적인 결정이므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그치? 내부 결정은 옛날에 했잖아, 그지? 설명. 뭐 소방본부장 이야기 했지, 그지? 했지. 그래서 안 해. 그래.
요거만 읽어보고 마칩니다. 이 맨 끝에 보면 성질 있잖아. 이게 확약의 성질이야. 확약은 대외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내부 행위와는 다르다. 또 행정기관에 대한 확약 내용을 보면 그지 이행할 의무를 지운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종국적인 법 집행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약속이며 약속에 기초한 사실적인 법적 상황이 변경이 되면 사정이 변경되면 사정 변경 원칙에 대해서 확약의 구속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보면 행정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판례도 부정한다. 그렇지? 또 이것은 실현되지 아니한 약속에 불과하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정력과 같은 행정행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그렇겠지. 그지? 그래요.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수업 끝. 예, 출석 부릅니다.